또다시 이 남편 키요시 씨의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현금이 인출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이 CCTV에 찍히게 돼요. 자, 바로 CCTV에 찍힌 이 남성의 모습입니다. 그 키요시 씨와는 좀 많이 다른 얼굴이죠. 자, 일본에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는 한 160에서 170 사이인가 165 정도, 그리고 당시 한 50대에서 60대 전후의 그런 남성으로 보였고, 턱이 각이졌고 짧은 머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귀의 모양이나 목의 굵기 등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격투기를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 왜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거나 그러신 분들 보면 귀가 이렇게 접히거나 약간 이렇게 귀가 말린 듯한 그 귀 아시죠? 운동 많이 하신 분들.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귀를 보시면은 이쪽 귀가 이렇게 울룩불룩 하잖아요. 그래서 만두귀, 맞아요. 만두귀라고 해가지고 귀나 약간 목의 굵기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그가 격투기나 운동을 했던 남성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 가능성이 올라왔습니다. 제기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가 좀 넓은 편이고요. 당시 사진 찍혔을 때 이걸 일본말로 에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 있죠, 목카라. 이 카라를 이렇게 올린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귀에 걸쳐 있는 상태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끼워 넣은 듯한 그런 거라서 평소에는 안경을 쓰지 않고 단지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신변을 가리기 위해서 위장한 것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남자가 쓰고 있던 모자에는요, 이게 일본의 주니치 드래곤스라는 그 야구 팀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 야구 팀을 나타내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C와 D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비슷한 그런 모양, 그 마크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자, 5월 22일, 그리고 뭐 턱이 막 각졌다 막 이러고 막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5월 22일 이틀 동안 회사를 무단 결근했어요. 이 남편이.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단 결근을 해가지고 이 걱정한 상사가 이번에 이 남편 상사가 이 그 키네부치 씨 집을 찾아갑니다. 이때 또한 현관문이 닫혀 있었고 빈집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말로 아마도라고 하거든요. 왜 비나 이런 거 들이치지 않게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문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닫혀 있었어요. 그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차고문은 열린 채로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우체통, 우편물 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키요시 씨의 상사는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키요시 씨의 장남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후 10시경 도착에서 달려온 장남과 경찰이 집 안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는 항상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 시간대인데, 아니 부모님이 안 계시고 우체통에는 저렇게 막 우편물이 가득하고 차는 없고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에 뭔가 훔쳐간 게 있나 라면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뭔가 누가 훔쳐갖고 뒤진 흔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남편 키요시 씨의 정장 상의가 의자에 걸친 채 남아있었고 정장 바지와 와이셔츠, 그것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정장 자켓만 벗어놓고 그냥 그대로 사라진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 자, 그리고 키네부치 씨 부부는요, 사실은 자신들의 뭐 집안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널브러지게 해놓고 뭐 물건을 꺼내고 이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서 좀 깔끔한 상태였는데 집안 자체도 깔끔한 상태였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집에서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자, 바로 목욕탕 문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 목욕탕 문에는요, 뭔가 긁힌 듯한, 뭔가 이렇게 긁혀서 피가 약간 이렇게 뿌려진 듯한 그런 핏자국이 발견돼요. 목욕탕 문에서. 자, 그리고 나서 5월 23일이 됩니다. 자, 경찰 조사 결과 키네부치 씨 부부 이외에
모든 지문이 닦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키네부치 씨 부부 이외에 다른 지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부엌 문에서 핏자국을 발견한 경찰이 루미놀 검사를 해봅니다. 뭔지 아시죠? 약간 혈흔의 흔적을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뿌려가지고 불 끄고 보면 이렇게 핏자국이 있으면 약간 그게 반응이 일어나는 그 루미놀 검사를 해보는데요. 그 루미놀 검사를 욕실과 그리고 집안의 복도, 이런 그 욕실로 향하는 이런 복도 같은 곳에다가 루미놀 검사를 해봤는데 핏자국을 닦아낸 흔적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혈흔이 발견된 거죠. 자, DNA 검사 결과 목욕탕의 핏자국은요, 아내였던 이쿠코상의 것으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복도에 나있던 핏자국은 남편이었던 키요시 씨와 그리고 아내인 이쿠코 씨 2명의 DNA가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심각한 건 뭐냐면 바로 아내였던 이쿠코 씨의 피가 너무 다량으로 발견된 거예요. 굉장히 그 생사가 걸릴 정도의 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N시스템, 그래서 그 차가 없어져가지고 일본에 있는 N시스템으로 그 키네부치 씨의 차량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N시스템이 뭐냐면요, 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읽어내는 시스템을 바로 이 N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그 차량을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경찰 조사 결과 오후 2시경 국도 357호선을 키사라기 방면으로 가서 오후 4시 정도에는 킨시초에서 이 차가 확인돼요. 자, 그리고 미조기 인터체인지로부터 바깥 환경 도로를 주행해서 가네츠 자동차 도로를 향합니다. 그리고 나가노 방면으로 또 이 차가 또 가요. 근데 또 오후 7시경, 저녁 7시경에는요, 나가노현 사쿠 인터체인지에서 정차를 합니다. 그런데 또 5월 20일에는요, 오후 8시, 오전 8시, 아침 8시에 나가노 자동차 도로에 시오질이라는 곳에서 이 차가 또 발견돼요. 그런데 2시간 뒤인 아침 10시경에는요, 추오 차도에서 그 도로에서 아이치현 코마키 히가시에서 이 차가 발견됩니다. 굉장히 많은 그 주행을 한 거예요. 이곳저곳을 막 주행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이치현에 있는 코마키 히가시라는 곳에서 이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5월 26일 드디어 이 차가 발견됩니다. 자, 차가 발견된 것은요, 굉장히 그 위법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차가 발견됐어요. 차 내에 있는 지문은 모두 닦여진 상태였고요. 차 뒷좌석에서는요, 소변 반응이 나왔어요. 소변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 트렁크 안에서는 이 카네부치 씨 부부의 남편과 아내 2명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미심적인 점이 있어요. 바로 그의 아들로부터 알아낸 정보인데요. 컴퓨터로부터 알아낸 정보입니다. 그들의 부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던 이쿠코 씨의 그 컴퓨터를 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봐요. 도대체 어디 가신 걸까? 왜 사라지신 걸까? 라면서 이 컴퓨터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인 망가진 PC에 이메일을 확인해요. 장남이 그걸 컴퓨터를 받아서 컴퓨터를 고쳐서 복구를 시킨 다음에 엄마의 메일을 확인해봐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송신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삭제했던 메일을 다시 다 복원시켰어요. 그런데 뭐가 나왔냐? 바로 엄마가
화장품 다단계 느낌이 나는 그 메일을 100통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보낸 거야. 그러니까 다단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화장품을 이렇게 사재기를 해가지고 그걸 팔려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그 메일을 보낸 거지. 그런데 이러다가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게 확인이 돼요. 100만엔 정도의 단위의 돈을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이게 돈을 받지 못했다는 흔적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어디다가 의뢰를 하냐, 바로 야쿠자에게 의뢰를 한 거야. 아, 그 사람한테 돈 좀 받아줘요. 아, 돈을 안 주네. 이래서 야쿠자한테 돈을 주고 돈을 받아달라고 제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본 동네가 넓지가 않고, 제가 야외 방송할 때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웃 주민끼리 친하면 그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이렇게 하면 다 보일 정도라서 그래가지고 이웃 주민들도 한테 야쿠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어머, 저 아줌마는, 저 집은 뭐 야쿠자가 이상한 사람 돌아다녀, 막 어울리지 마 막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한테는 야쿠자라고 하지 않고 경찰이라고 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경찰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라면서, 그래서 경찰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 경찰이라고 하는 게 야쿠자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을까라고 조사를 해본 결과 그녀의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돈을 빌려줬는데 회사 동료고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람이니까 직접적으로 돈 내놔라고 하지는 못해서 야쿠자에게 힘을 빌려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었고 경찰의 수사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도 이 키네부치 씨의 부부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CCTV에 찍혔던 그 이름 모를 60대 남성조차 행방이 아직도 묘연하다고 해요. 자, 치바 히가시 경찰서는 이 사건에 관한 이런 제보를 아직까지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부모가 죽었는지, 그 키네부치 씨 부부가 아직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생사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키네부치 씨 부부의 집에서 다량의 출혈을 일으킨 그 아내분, 그리고 또 차 트렁크 안에서 다량의 혈흔과 그리고 소변까지 발견된 것을 보면 아마 왜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자신의 배설물들을 배출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내는 죽었고 남편도 같이 죽인 게 아니냐. 왜 이 CCTV에 찍혔던 남성이 운동을 하는, 어깨도 넓고 운동을 해 보이는 남자였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해서 죽여버린 게 아니냐라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까지 일본에서 미스테리 사건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들 부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그리고 그 남성은 지금쯤 무엇 하고 있을까요?